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연애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500일의 썸머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 톰은 사랑이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톰이 이상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현실적인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이 내용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썸머라는 예쁜 여자가 이 톰이 일을 하는 이 손글씨 쓰는 카드를 만드는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이 톰과 동료 맥켄지가 나누는 이야기가 연애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아주 잘 반영을 하고 있어서요. 이 대화를 일단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자 왕싸가지래. 파테리 말 걸었는데 무시했나 봐. 정신이 없었겠지. 콧대가 겁나게 센 여잔가 봐. 아쉽다. 매력 있는데. 짜증나. 왜 예쁜 여자들은 사람을 무시할까? 불변의 법칙 같은 거잖아. 나도 신경 끌래. 멋대로 살라고 해. 일단 첫 번째로 연애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생각하고 추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이나 생각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요. 지금 여기에서 톰과 맥켄지의 대화를 들어보면 사실 썸머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한테 지금은 크게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뭐 썸머가 어떻대 라고 하면서 콧대 높은 여자는 별로야, 관심 끌래,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그냥 한 번만 보고 내 생각에 빠져서 함부로 평가를 해버리면 그 사람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그런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연애 못하는 사람은요, 제대로 된 조언을 듣는 게 아니라 마치 우물에 가서 숭늉 찾듯이 자꾸 애먼대서 조언을 듣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영화에서도 처음에 톰은 맥켄지 이야기를 듣고 뭐 썸머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잘 못 본 거겠지, 그래서 무시를 한 거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맥켄지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거기에 동조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 맥켄지는 톰보다도 더 연애를 모르고 여자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맥켄지와 썸머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썸머가 나는 남자한테 관심이 별로 없다, 나는 남자가 이제 귀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보통 이럴 때는 뭐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근데 맥켄지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어떻게 믿냐, 당신 레즈비언이냐, 대뜸 이런 무례한 말들을 서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도 잘 못 읽고 일방통행이고 대화도 안 통하고 이런 사람의 조언을 듣고 있으니 톰의 연애도 잘 될 리가 없죠. 원래 조언이라는 게 우리가 조금 더 낫고 더 경험이 풍부하고 나에게 적절한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듣는 조언이 유효한 거잖아요. 근데 이 맥켄지의 조언은 듣느니만 못한 그런 조언인데 이런 친구를 곁에 두고 있으니까 톰의 연애 능력이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연애 못하는 사람은 사실 이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금사빠라고 하나요? 사실 여기 보면 지금 맥켄지랑 톰도 좀 이런 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들 마음대로 금방 사랑에 빠지고 또 실망을 금방 하고 또 금방 그 마음을 접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사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그린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연애 대상에서 찾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 아빠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 분들이 아니거든요. 나한테 막 지적도 하고 야단도 치고 이랬는데 이러한 결핍을 내 연애 대상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대상은 완벽해야 하고 내 모든 걸 이해해줘야 하고 이제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실 연애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만일에 연애를 한다고 해도 이 환상이 깨지는 순간 너무 크게 실망을 하게 되고 이 간극이 크기 때문에 유지를 해나가기도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적인 사랑, 이거를 믿는 사람은 연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운명의 상대라는 건 이제 어딘가에 나의 완벽한 반쪽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걸 찾으면 내 사랑은 완성이 된 거잖아요. 이 영화에서 톰이 이제 그러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운명의 상대만 찾으면 나의 어떤 선택이나 노력이나 어떤 자율성 같은 것도 없이 운명적인 힘에 이끌려서 내 사랑은 이제 완벽하게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 노력 같은 건 더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우리 사랑은 완전한데.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경우엔 이 사랑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 연애를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인간관계에 서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애라는 게 특별한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알아가고 배려하고 서로 잘 안 맞는 부분도 조율을 해 나가고 이런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고 이런 감각이 필요한 게 이제 연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 마음만을 이제 주고자 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믿으면서 나의 설레고 상기돼 있고 이런 즐겁고 이러한 내 모습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물에 비친 내 모습을 사랑하는 그 나르키소스 같은 나를 향한 사랑을 이제 운명적인 상대에 대한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내 감정에만 사로잡혀서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은 크게 실제로는 갖지 않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완전 현실에서 접목을 시켜보자면 우리가 누가 마음에 들 때 흔히 하는 말이 우리 언제 뭐 밥 한번 같이 먹어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이제 이런 걸로 관계를 형성을 하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조금 미적지근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 요새 별로 속도 좋지 않고 별로 그렇게 같이 밥 먹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은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안테나가 잘 발달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별로 탐탁지 않구나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고 이 거절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 사람을 이제 존중을 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내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고 이제 맥켄지 같은 그런 친구의 조언을 들어서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런 거는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수줍어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서 계속 연락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상대방이 그냥 나의 외모나 어떤 성격적인 부분 중에서 자기가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거절을 한 건데 이때부터는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더 싫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거에는 더 자주 노출이 되면 더 호감도가 높아지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 싫어하는 것은 노출이 더 자주 될수록 호감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가 어떤 거절의 의사를 나타냈을 땐 그냥 그거를 존중을 해주고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지금의 관계에서는 내가 최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언젠가 다시 기회가 왔을 때 다시 관계를 또 형성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고 만나자고 하고 이러면 이때부터는 호감도가 점점 더 깎여간다는 거, 점점 더 사이가 안 좋아진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연애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방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어떤 마음이고 내가 그런 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어떤 이해, 파악이 잘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상대방이 진짜로 필요한 걸 내가 제공할 수 있다면
호감도도 높아지고 관계를 형성해 나갈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상대방을 잘 관찰을 하는 거. 이게 사실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잘 관찰을 해야지 상대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식물에 물을 주는 것으로 아주 잘 나타낸 문장이 있어서요. 이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적은 물을 필요로 하는 식물이라면 그 식물에 대한 사랑은 필요한 만큼만 물을 주는 것으로 표현된다. 식물에 무엇이 좋은지에 관련된 선입견이 있다면, 가령 최대한 물을 많이 주는 것이 모든 식물에 좋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식물을 해칠 것이고 죽일 것이다. 나에게는 식물이 사랑받아야 할 방식대로 식물을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이 상대에게 최선인지 정한 내 선입견과 상대를 통제하려는 욕망을 버릴 수 없다면 내 사랑은 파괴적이다. 내 사랑은 죽음의 키스인 것이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물을 너무 많이 주거나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딱 그 식물이, 그러니까 상대가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물을 적절한 타이밍에 줄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예민한 감각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연애와 사랑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이 연애와 사랑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연애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연애와 사랑의 속성을 조금 더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께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과 의견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